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정고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진단 코너에서 제주항공의 작년 영업이익을 3,200억 원으로 공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주항공의 작년 영업 손실이 3,200억 원으로 발표됐음을 정정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남해화학이 1년 누적 연결 실적을 17일 발표했습니다. 동사는 영업이익이 200억, 순이익은 22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기의 주식을 28만 8천 주 매도했습니다. 대원전선의 작년 매출은 2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2% 감소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주목하시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SK 하이닉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시총 이제 2위 기업이기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이제 그 업황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인텔의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인수하면서 플래시 부문에도 이제 강화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보실 때 중요한 점은 뭐 다른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러긴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가 참고해서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역시 2분기 후에 이제 실적을 생각하면서 주가가 반영된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 2분기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2분기 후라면 이제 올 3분기가 되겠죠. 3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메모리 이제 그다음 낸드 플래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전체적인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전체적인 그 SK 하이닉스의 매출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IT 기기나 서버나 이런 거를 증설할 때도 전체적으로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도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이거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내연가스가 없으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내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내연가스 쇼티지가 생기면 이제 생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4개월치의 재고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2달, 3달 지속된다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한 달 정도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기보다는 이제 잠잠해질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다음에 페드의 효과 때문에 전체로 미국 증시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내연가스의 문제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그에 따라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은 거기 파운드리가 중요합니다. 파운드리가 중요한데 파운드리가 작년 하반기에 수율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에 뭐 보도도 됐지만은 삼성전자 자체에서 이제 감사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수율이 안 좋으냐? 수율이 사실은 크게 뭐 그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그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율이 안 좋은지를 해결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실적이 반영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한 번 더 뛸 것인데, 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퀄컴의 AP 사업부가 삼성전자에 맡겼던 것을 이전에 이제 TSMC로 물량이 뺏겼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선반영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을 잘 한다면 수율을 높이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 다른 고객들 갖다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의 플러스가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한 번 더 껑충 뛰겠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SK하이닉스가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장중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삼성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일부 매도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정책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연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일정 이상 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매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기 역시 국민연금이 삼성전기에 어떤 결정적인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만 삼성전기의 이제 악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삼성전기의 큰 고객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국 전체가 스마트폰 자체가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전체의 GDP가 그렇게 많이 8%, 10% 성장했던 데서 벗어나서 올해 과연 5%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중국 전체 GDP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삼성전기의 매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1분기, 2분기는 괜찮겠지만 과연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냐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가 좀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전기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삼성전기는 MLCC라는 이제 세라믹 적칭 컨덴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견인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FC-BGA라는 새로운 어떤 고부가치 제품이 있기 때문에 FC-BGA가 얼마만큼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느냐가 삼성전기의 주가 매출을 견인한다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기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